경례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식료공업과 제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단맛을 내는 당은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원료입니다. 최근 우리의 과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과학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당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작물이 바로 맛 좋고 건강에 유익한 단맛을 낼 수 있는 당원료 작물인 약혼입니다. 약혼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고산지대이며 국화과의 여러 해살의 식물에 속합니다. 다 자란 작물의 키는 보통 2.5m 정도이며 길고 둥근 모양의 잎이 옷선잎 차례로 붙어 있습니다. 줄기와 잎에는 거센 털이 나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경에 줄기 웃부분의 가지 끝에 누런색의 꽃이 머리 모양의 꽃차례로 피어납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작물의 땅속 줄기입니다. 이 작물의 땅속 줄기는 동리줄기와 동리뿌리로 되어 있는데 동리줄기의 끝에는 고구마 모양의 동리뿌리들이 달립니다. 한 알의 무게는 보통 80 내지 100g 정도입니다. 이 작물의 동리뿌리는 독특한 향기와 달콤한 맛을 가지기 때문에 일명 땅배라고도 불리웁니다. 약혼에는 프룩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특이한 당 성분이 40 내지 50%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 재배되던 당원료 작물들에 비하여 3배 내지 8배 이상이나 더 많은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혼에 들어있는 프룩토 올리고당은 꿀의 성분과 비슷한 과당 분자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이한 다당류입니다. 이러한 프룩토 올리고당은 사탕에 비하여 단맛이 1.7배나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맛도 대단히 좋습니다. 더욱이 인기 있는 것은 이 당 성분의 특이한 양리작용입니다. 사람들이 섭취한 사탕과 같은 당 성분들은 혈액을 통하여 세포들에 공급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당은 포도당입니다. 혈액 속에 섞인 포도당은 췌장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세포의 당 접수체의 작용에 의해서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 계통이나 세포의 당 접수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 성분들에 의하여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약혼에 들어있는 이 프룩토 올리고당은 분자 구조적 특성으로 하여 인슐린이나 세포의 당 접수체가 없이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며 에너지 원천으로서뿐 아니라 물질 대사에 필요한 탄소 원천으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프룩토 올리고당은 혈액 속의 적혈구 최적비를 정상값으로 개선하여 피를 맑게 하여 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만성 간염, 지방 간과 같은 간 질병, 방사선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성 질병 치료, 장내 유용 세균의 증식에 의한 장 기능 강화, 소화기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을 뿐 아니라 지어 암성 질병 치료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최근 의학 부문의 연구 결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은 사람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하여 약혼에서 분리한 프룩토 올리고당은 건강에 유익한 새로운 사탕가루로 불리면서 이 당이 들어간 식품만을 고급 식품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당 원료 작물이며 신비한 약용 작물인 약혼. 하지만 그 재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이 작물은 고구마와 비슷한 덩이줄기로 번식시킵니다. 다 자란 약혼 뿌리에는 포도송이 모양의 특이한 덩이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종자로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파종한 종자가 싹이 잘 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어 썩는 현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싹트기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작물의 당 함량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식물 활성 강화제로 종자 처리를 진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종자 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식물 활성 강화제를 물과 1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종자 처리 용액을 만듭니다. 이때 용액의 색깔이 뿌연 흰색을 띠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비한 종자를 용액 속에 8시간 동안 담굽니다. 이 식물 활성 강화제는 활성이 강한 몰리브덴산을 기본 성분으로 하여 제조되었습니다. 몰리브덴은 식물의 질소를 공급하는 효소들의 조성에 들어가며 그 활성을 강화하여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서 질소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작물의 자라기를 촉진하는 아옥신과 같은 성장 조절 물질들이 풍부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조절 물질들은 작물의 싹이 잘 트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으로부터 작물의 성장을 보호하여 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 종자의 싹트기율이 90% 이상 높아짐으로써 약혼 재배에서 제기되던 기본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싹트는 기간을 종전의 20일로부터 7일 내지 10일로 앞당겨 후반기 생육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약혼은 대기 온도가 평균 20도씨 이상 되는 5월 초순경에 파종합니다. 약혼 재배 적지로서는 해비침률이 높고 물이 잘 빠지는 모래 매흙땅이나 매흙땅으로서 pH 6 내지 6.5 정도로 되는 약산성의 토양이 좋습니다. 이랑은 사이 간격이 60 내지 70cm 되게 높이 15cm 정도로 지어줍니다. 여기에 35 내지 40cm 간격으로 직경 25 내지 30cm, 깊이 30cm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팝니다. 약혼은 평당 포기수가 12 내지 14포기 정도로 되게 심는 것이 좋은데 그러자면 한 정보에 약 1톤 정도의 종자가 요구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정보당 20 내지 40톤 정도 준비합니다. 구덩이에 유기질 비료를 채운 다음 흙을 2cm 정도로 덮어줍니다. 그 중심에 쌍눈이 우로 향하도록 종자를 박아 놓습니다. 다음 종자가 묻히도록 7 내지 8cm 두께로 흙을 다져 덮습니다. 싹이 나온 후 15 내지 20일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15일 간격으로 긴 매기를 보통 3번 정도 해주어야 합니다. 7월 말 8월 초경이 되면 이 작물은 키가 급격히 자라면서 잎이 무성해집니다. 이 시기에 식물 활성 강화제 락원 410으로 잎 분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식물 활성 강화제는 엽록소의 활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작물의 잎에서 더 많은 영양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작물의 키가 2.5m 정도에 이르면 줄기에 달린 잎들을 일부 솎아줍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이르면 식물 성장에 미치는 잎의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잎이 적어지면 포기들 사이에 통풍이 잘 되어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고 작물의 생육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됩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작물의 줄기와 잎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비롯한 유용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17가지. 인체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 정도라고 볼 때 이 작물이야말로 아미노산의 종합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약혼 작물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작물들에서는 거의나 찾아볼 수 없는 유기태 셀렌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셀렌은 인체의 생명활동 과정에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에 비하여 1000배 이상이나 높을 뿐 아니라 혈전을 막는 데서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장수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에서 보통 하루에 필요한 셀렌의 양은 50 내지 100미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측정해 본 데 의하면 줄기와 잎의 추출물 100g당 유기셀렌의 양은 0.8mg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의 줄기나 잎으로 차를 비롯한 음료를 만들어 먹어도 인체에 필요한 셀렌의 양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로 인한 손발저림증, 부정맥 등 순환기 질병과 특히 로인성 질병 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줄기와 잎을 가공하고 나온 부산물들을 이렇게利用하면 집짐승들의 폐사율이 줄어들고 증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첨가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당원료 작물인 약혼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으며 당원료뿐 아니라 효능 높은 제약공업 원료로 집짐승 사료와 첨가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쓸모가 많은 작물입니다. 약혼의 수확은 12월경에 진행합니다. 열대성 고산지대 기후에서 자라던 이 작물은 평균 20도씨 정도의 대기 온도에서 정상적인 생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기 온도가 5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동잎뿌리에 축적된 영양 성분들이
당 성분으로 전환되는 영양생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의 독립부리에는 1.5배 이상의 더 많은 당 성분이 축적되게 됩니다. 식물 활성 강화제 라곤 410을 약혼 재배에 도입한 결과에 의하면 약혼의 당 함량과 생리활성 물질들의 양이 더욱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에서도 40 내지 50톤 정도밖에 거두지 못한다고 하던 약혼의 수확량을 거의 2배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질 좋은 당을 20톤 내지 30톤이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4정보 내지 5정보의 밭에서 수확한 강냉이로 생산한 당과 맞먹는 매우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새로운 당 원료 작물인 약혼을 재배한다면 맛 좋고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프룩토 올리고당을 꽝꽝 생산하여 인민 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귀중한 경공업 원료인 당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락원 연운기술교류사에서는 약혼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을 확립한 것과 함께 맛 좋고 치료 효과가 높은 여러 가지 프룩토 올리고당 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또 하나의 귀중한 제품. 우리 모두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을 심령마다에 새겨 안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알찬 성과들로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아갑시다.